네, 그럼 현재 시간 2시 1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임순재 르크투자연구소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또 아침에 뵙다가 오늘 네. 뵙게 되었는데 사실 기분 좋게 저희도 개편을 했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방송을 꾸려가보고 싶었는데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실은 그래서 저희가 시장 이야기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의 급락, 무엇이 문제인가? 뭐 지수가 많이 올라서인가? 환율 때문인가? 대외적인 정세 때문인가? 궁금한데 대표님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야기 쉽게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뭐 가장 컸었던 거는 그동안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안 빠졌었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좀 덜 빠졌다라는 게 아마 금이 빠지는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그 중에 이제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그 업종들이 뭐 코스닥 쪽에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았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이 본격적으로 좀 출회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환율이 좀 크게 지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금일 같은 경우에 1,177원대를 지금 계속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그 환율이 상당히 안 좋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 입장에서 보면 더 나쁘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 매도가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 그 시너지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투자할 때 좀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환율이 또 계속 오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동안 그래도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도할 때 코스닥은 외국인이 샀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버텨줬거든요. 근데 오늘 대장주들이 무너지면서 가치 지수 하단이 순식간에 붕괴가 됐어요. 맞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 같은 날에 일단 피하고 봐야 될까요? 혹은 대장주들이 무너질 때 그동안 못 샀던 종목을 좀 담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볼까요?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지금 상황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그 60일선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지금 지수 자체가 60일선을 아침에 이제 깼다가 지금 60일선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요. 과연 이제 60일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움직임에 가장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60일을 못 지킨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황이 좀 더 안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지난주에 이제 하락을 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는 일단 시장 자체가 좀 쉬어간다라는 게 이제 과거의 이제 예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2019년 이후에 지금 총 4번의 이제 데드크로스가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2019년과 2020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데드크로스 발생 이후에 이제 21선이 121선까지 이제 뚫고 내려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한 두세 달 이상의 이제 장기 그런 이제 조정을 보였었고요. 대신 이제 그러니까 작년 10월과 올 초에도 한번 데드크로스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시장 자체가 원체 좋았기 때문에 잠깐 한 일주일 정도 머물렀다가 다시 뭐 그러니까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그때 당시와 이번에도 약간 다른 게 이번에 이제 그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지수 자체가 이제 121선을 하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추가적으로 조정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물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오늘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 반등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하니까요. 우린 조금 더 긴 시선으로 바라볼게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종목인데요. 에코프로 대장주의 조정 시작인가요?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급락을 어떻게 말하면 폭락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일제히 나오는 매도 무엇 때문인지 단순히 가격 때문인지 아니면 이 원자재 공급에 대한 또 문제가 오늘 뉴스로 나와서 그런 건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두 개가 뭐 겹쳐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네.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게 가장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아주 급등을 했죠. 지금 지난주 한 주일 동안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70% 가까이 이제 상승하는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뭐 7월 달부터 한 달 동안으로 계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2.5배.
엄청나게 이제 단기 동안 급등을 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거에 따른 타익 매물은 뭐 당연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동안 올랐었던 게 이제 계열사에 대한 이제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계열사들이 원체 이제 실적이 좋은 데다가 계열사에 대한 이제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이 좀 크게 이제 미쳤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계열사 중에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뭐 상장사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온 걸로 전부 다 대부분 투자가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 외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건 비상장 회사들이죠. 에코프로 GEM이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CNG 같이 이제 비상장 회사들이 지금 뭐 전혀 평가를 못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평가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보다 뭐 갑절 이상 올라야 된다라는 뭐 그런 시장 리포트가 나오면서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을 보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가 그동안 올랐던 걸 다 반영해 봤을 때는 오늘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었던 하락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어제 매수하신, 그러니까 지난 거래일에 매수하신 분도 있을 테고 그 전날 매수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사자마자 하락하니까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대표님,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네, 그렇죠.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얘네는 끝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너무 주가에 단기간에 반영을 하면서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간 건지 그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상황 자체는 일단 뭐 단기에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회사 자체는 뭐 상당히 그 앞으로 이제 성장성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이슈는 뭐 계속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돼서 특히 이제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뭐 추세적으로는 뭐 당연히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마다 과연 이제 고평가 저평가는 또 그 다른 논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는 거고요. 만약 뭐 고점에 사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조금 이제 속은 쓰리시겠지만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가격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을 안 하시고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계열사들이 뭐 있는데 계열사가 뭐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다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이런 뭐 가격 변동폭은 이제 단기적인 수급에 따른 뭐 변동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볼 텐데 이전에 매수하신 분이라면은 뭐 어제 오늘 빠지는 거 가지고 크게 흔들리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또 최근에 매수해서 사자마자 손실을 보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하면서 다시 타이밍을 노리는 게 좋을지 전략 세워볼게요. 네, 일단 뭐 지금 상황에 뭐 차트 보시면서 차트 이제 잠깐 보실 텐데요. 일단 올라가는 건 뭐 7월 중순서부터 이제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주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금일 좀 이제 낙폭이 한 9.5%로 조금 심하긴 한데요. 오른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정 폭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10일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제 89,000원, 그러니까 9만 원 이하까지도 아마 뭐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분들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갖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낙폭이 있다라고 해도 크게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 뭐 오늘보다는 하루 이틀 좀 보셨다 매수하시는 것도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가능하면 9만 원 이하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뭐 11 고점인지 11만 원대까지 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더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더 사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절관을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2차 전지주들 다 같이 좀 밀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종목군들은 마감까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시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급락하는 종목인데 휠라홀딩스입니다. 좋은 줄 알았는데 리포트가 왜 이러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도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 그 보니까 내용이 2분기 좋았어. 네. 근데
하반기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야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네. 이게 무슨 말일까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딱 보면 그 SK 하이닉스 반도체 네. 그 리포트하고 비슷하죠. 지난주까지 자 좋다라고 얘기했다가 네, 갑자기 네. 이제 나쁘다라고 이제 시선이 나왔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2분기 자체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매출이 1조 194억 해서 작년 동기 대비 63%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738억.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246%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실적이 지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게 이제 지금 이제 보고, 그러니까 일부 이제 증권사의 리포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KTB랑 이제 신영증권이 일단 리포터를 내면서 일단 목표 가격을 하향을 하면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일단은 그 실적 관련돼서 아쿠시네트라는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골프 브랜드죠, 브랜드, 네. 골프 브랜드인데 제가 갑자기 까먹어서 타이틀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네. 타이틀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일단 성장세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아마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전 분야에 대해서도 일단 성장세가 조금 좀 주춤거릴 것이다라는 게 이제 지금 실적 자체가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 기본적으로 지금 휠라홀딩스가 올랐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그 확산세가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좀 주춤하면서 또 그러면 활동성이 이제 더 증가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좀 많아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제가 오늘 세계 증권사의 휠라홀딩스 리포트를 봤는데 마치 셋 다 손잡고 쓴 것처럼 내용이 너무 똑같았어요. 2분기까지는 좋았는데 하반기는 힘들고 실적 개선이 더뎌질 것이다. 목표 주가를 또 하향 조정한 증권사도 두 곳이나 있었는데 어때요? 투자자들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까? 리스크 관리해볼까요, 대표님? 일단 매도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금일 같은 경우 원체 급락을 해서 지금 16% 정도 이제 급락을 한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매도 자리가 어떻게 보면 지지선을 알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5월달 초 가격대가 이제 42,000원에서 44,000원대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는 아마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지금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뭐 충분히 신규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유자분들은 일단은 오늘 장은 매도하지 말고 네. 들고 가보자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휠라홀딩스도 골프주 그리고 의류주의 대표적인 종목이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 리포트에 대한 의견이 다른 의류주에도 다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휠라만의 문제일까요? 일단 뭐 골프웨어 쪽은 뭐 조금씩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동안 단기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올랐었기 때문에 일단 뭐 불가피하게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조정을 보여야 되는 그 타이밍에 휠라홀딩스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휠라홀딩스가 좀 낙폭이 지금 과다하다라는 거는 이제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뭐 다른 주도 여타주도 이제 조금 조정을 보일 때 이렇게 이제 휠라홀딩스 같은 조정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휠라홀딩스를 포함해서 의류주에 대한 좀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네요.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하락장 속에서도 급등하는 서린바이오, 모더나바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많은데 대표님 오늘 이 모더나 공급대책 발표 때문에 같이 뭐 수혜주로 묶인 대표적인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모더나를 생산하겠다, 백신을 생산한다라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묶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유통한다라고 하는 이제 녹십자고요. 그다음에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콜드체인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또 하나가 이제 mRNA 쪽에 이제 진단 키트를 만드는 것 때문에 같이 이제 엮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제일 많이 오른 건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제일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일단 백신 관련돼서 일단 조금은 지금보다는 낮이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아마 시장에서 선반영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모더나 백신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이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내용을 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mRNA 관련돼서
국내 기술로는 과연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느냐라는 건 솔직히 좀 퀘스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원체 특허가 많이 있고 복잡하게 묶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 좀 감안하셔서 선별화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저기 지금 관련주로 서린바이오가 꼽히고 있고 오늘 그래서 2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상한가죠 지금.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네. 있는데 mRNA 합성 서비스를 국내 공급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나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네. 그 mRNA에 관련된 진단 키트를,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관련된 진단 키트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mRNA 쪽에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mRNA 관련돼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 중에서 국내에서 지금 일단 상용화한 기술은 아마 없고요. 다 지금 아주 좋은 게 이제 임상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어차피 해외에서 지금 들여와야 되는 그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서린바이오의 가격 전략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저희 여름아님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이번 조정 후에 주도주가 바뀔지 궁금하네요. 바이오든지 그동안 조정이 많이 받았던 IT가 주도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이에 대한 코멘트까지 더해드릴까요? 일단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IT 관련 기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IT 관련 기업, 특히 뭐 반도체가 지금 뭐 갑자기 급락을 해서 이제 문제는 보이긴 하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가장 기간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는 뭐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2차 전지 쪽도 장기적으로 보면 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린바이오는요?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오늘 뭐 상한가로 해서 뭐 급등을 했는데 일단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서린바이오가 뭐 지금 mRNA 계열로 이제 이겨 있긴 하지만 관련 기술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퀘스천이긴 하니까요. 일단 뭐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높게 올랐을 때 아마 매도하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추격 매수 불필요하다. 지금부터는 매도 포지션 잡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